진혜성이 겪고 있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다.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커져서 법정까지 간, 그리고 다시 그 법적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사회와 팬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복합적인 사건이다. 처음 사건이 불거진 것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혜성이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끌었지만 그때는 소속사와 진혜성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소속사는 당시 동창들과 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폭로자는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진혜성 측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온라인 논쟁으로만 남지 않았다. 법정에서 진혜성 측은 당시의 폭로글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고 더 이상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2심민사부는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혜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말은 법원이 해당 폭로가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령했으며 일정 기간 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0만 원, 그리고 삭제 이후에도 다시 작성하는 경우 한 건당 100만 원을 진혜성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조항은 법원이 폭로글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진혜성이 그 사안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법원은 게시글 삭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이나 폭로 내용 자체의 진위 판단에 대해서는 진혜성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진혜성은 이 판결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감정과 심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먼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손해배상금이나 금전적 이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복했다. 진혜성의 입장은 처음부터 폭로로 인한 소셜미디어상의 논란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논란을 멈추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고 했다. 실제로 그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적 다툼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며 오히려 이 문제를 공적인 논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 발표는 단순한 사과나 변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믿어준 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고 말했는데 이 말은 법적 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팬들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다. 동시에 그는 함께 일하는 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고 덧붙였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혜성과 함께 작업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그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적 분쟁의 장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항소를 한다는 것은 더 큰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진혜성은 이 상황을 피하려 했으며 그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지 법적 판결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법원은 법적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어떤 사건에 대해 완전히 사실 또는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 법적 시스템이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주장이나 사회적 분위기보다도 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법적 시사점이다. 진혜성을 둘러싼 이 논란은 이제 단순한 연예 스캔들이 아니다. 이것은 연예인뿐 아니라 사회가 스쿨 폭력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사회적 여론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공존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많은 팬들은 진혜성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힌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법적 판결에 대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학폭 문제의 본질과 우리 사회의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혜성과 관련된 법적 사건은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 이후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소송 결과와 그의 입장 표명 모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 사안이 다시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혜성이 겪고 있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다.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커져서 법정까지 간, 그리고 다시 그 법적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사회와 팬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복합적인 사건이다. 처음 사건이 불거진 것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혜성이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끌었지만 그때는 소속사와 진혜성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소속사는 당시 동창들과 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폭로자는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진혜성 측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온라인 논쟁으로만 남지 않았다. 법정에서 진혜성 측은 당시의 폭로글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고 더 이상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2심민사부는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혜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말은 법원이 해당 폭로가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령했으며 일정 기간 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0만 원, 그리고 삭제 이후에도 다시 작성하는 경우 한 건당 100만 원을 진혜성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조항은 법원이 폭로글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진혜성이 그 사안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법원은 게시글 삭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이나 폭로 내용 자체의 진위 판단에 대해서는 진혜성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진혜성은 이 판결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감정과 심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먼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손해배상금이나 금전적 이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복했다. 진혜성의 입장은 처음부터 폭로로 인한 소셜미디어상의 논란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논란을 멈추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고 했다. 실제로 그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적 다툼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며 오히려 이 문제를 공적인 논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 발표는 단순한 사과나 변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믿어준 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고 말했는데 이 말은 법적 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팬들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다. 동시에 그는 함께 일하는 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고 덧붙였다.